송기영 교수는 왜 벌써 영화 만들어진 지 20년 넘었을 텐데 20년이 뭡니까? 한 24년쯤 됐네요. 네. 24년 된 이 영화 왜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우리한테 보라고 이렇게 추천하셨을까?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대수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대충 서양사에서 이 산업사회, 그러니까 저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래로 콜럼부스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서 몇 편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2차 대전에 가장 큰 저거였던 유태인 학살, 그걸 이제 쉰들리스트 봤고, 그때 이제 스필버그 영화를 봤죠. 근데 이제 스필버그가 그 평가가 크게 이제 엇갈리죠. 가장 성공한, 그러니까 흥행이 가장 성공한 감독, 뭐 E.T.나 뭐 쥐라기 공원이나 뭐 등등, 인디아나 존스나. 근데 이제 스필버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는 정말 어떤 휴먼 드라마나 사회 문제나 이런 거를 제대로 다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물음표가 달았는데, 그 신들러 리스트로 그걸로 일소를 했죠.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로 스필버그가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뭐 상을 받았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스필버그가 또 한 번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는데, 바로 이 영화. 오늘 본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감독상을 2번 받은 감독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스필버그인데 그게 다 이 두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는 신들러 리스트, 하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 작품. 이티나 이런 걸로는 아니, 안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두 작품으로 받았는데, 그 오늘 보신 두 작품이고, 지난번에 신들러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이 라이언 일병도 그때 그 98년이니까 99년에 1990년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는데 작품상만 못 받았어요. 작품상은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될 만하네요. 네,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 아니라서 섹스피어 인 러브. 네, 섹스피어 인 러브면서 그래서 근데 물론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확률, 돈을 많이 들이고 그 비싼 배우를 투입하면 그만큼 잘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 이건 아주 정확하게 이 기대에 부응한 작품이었어요. 왜냐면 오늘 주연을 맡은 톰 행크스는 스필버그가 영화 감독이나 영화 제작자로서 미국 지금 살아있는 감독이나 제작자 중에 제일 성공한 감독이고 제작자였다면, 톰 행크스는 스필버그에 못지않게 배우로서 그리고 제작자로서 제일 성공한 그 영화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필버그랑 톰 행크스가 같이 작업한 작업인데, 스필버그는 나중에 우여곡절 그때 대학을 나왔죠. 처음에는 대학을 못 가다가 남가주 대학을 루카스인가 코폴라가 다닌 남가주 대학을 지망했다 떨어져가지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어떻게 우여곡절 마쳤는데, 톰 행크스는 저 대학을 자퇴했어요. 중간에 대학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대학을 중국도에 쫓겨나거나 포기한 자로 성공한 사람 중에 톰 행크스가 4위예요. 1등이 빌 게이츠, 2등이 스티브 잡스, 3등이 누구였더라 잘 모르겠고 4등이 톰 행크스입니다. 5등인가 6등이 해리슨 포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톰 행크스가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인으로서는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으로서는 최고죠. 최고네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세 번째 사람도 무슨 경영인이에요. 네 번째가 네. 톰 행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랑 톰 행크스, 미국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감독하고 배우가 만나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이 아까 우리가 비난한 비상선언과 달리 아주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물론 이 영화도 비판을 받긴 받았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원작 소설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 직후에 저도 좀 이름을 외우는데 그 아들이 내신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다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동남아시아 전쟁 버만가 어디에 갔어요. 그 셋째는 가고 첫째, 둘째는 노르망디인데 첫째, 둘째가 노르망디에 죽었어요. 전사하고 넷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전기나 뭐 그런 신문 기사가 났든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었다고 전사했다고 알려졌던 셋째는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귀환해서 살아서 귀환했어요. 다행이네요. 살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보고
이 오늘 각 사람이 고다튼가 뭐 그 영화인인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시나리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 사랑하는 과정에서 스필버그가 알게 돼가지고 스필버그가 이거를 맨 처음에는 다른 감독한테 부탁했는데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톰 행크스를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톰 행크스는 그때도 굉장히 잘 나가는 영화였고 그 다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나게 성공한 영화이죠. 뭐 다빈치 코드나 뭐 포레스트 네. 검프나 뭐 하여튼 네, 훌륭하죠. 그래서 둘이서 그 같이 협심해서 그 다음에도 영화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원래는 그 실화의 바탕을 둔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서 영화의 그 장면인데 이 영화의 첫 번째 강점은 그랬습니다.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나 미국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는 장면이 수없이 영화가 됐지만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보여준 게 없는 게 실제로 그 상륙작전 때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노르만디 해안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나눴어요. 두 부분은 유타랑 오하마는 미군이 하고 두 개는 영국군이 하고 하나는 카나다군이 맞는데 이 오하마 전투에서 제일 큰 사상자가 나온 게 그게 언덕지대에서 위에서 독일군 진지에서 계속 기관총 사격을 하는 바람에 대부분 미군인들이 참전한 사람이 대부분 신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륙함을 타면 다 토하고 총도 제대로 먹고 벌벌벌 떠는데 가서 완전 총알바지가 아주 솔직히 말해서 총알바지로 썼던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근데 당시 독일군은 노르망디만 막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병력 수로 상대가 안 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옛날에 6.25 때 중국군이 인해 전술을 쓴 것처럼 아이젠하워가 사실 인해 전술을 쓴 거예요. 밀고 들어가니까 앞에 애들은 다 총 맞아 죽고 그 다음 애들이 이제 결국 독일군이 수적으로 열세고 여러 가지 열세였으니까.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장 중에 오하마 전투가 해변 전투가 제일 참혹했는데 그거를 정말 리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떻게 했냐? 주연 배우들을 그 베트남의 참전군 출신인 그 영화에 많이 조언을 하고 그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차리는 캠프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맷 데이먼 어떻게 했냐? 맷 데이먼은 다른 캠프에 보냈어요. 왜냐면 배우들이 이제 이 영화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특공대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가는 특공대에서 8명은 맷 데이먼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같이 캠프에 넣었다가는 좀 친해지니까.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엘리아 카잔이 자파타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당대 유명 배우 안소니 퀸하고 말론 브란도를 섭외했는데 안소니 퀸이 촬영 내내 그 말론 브란도한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구화돼서 말론 브란도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래?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엘리아 카잔이 그랬대. 야 안소니 퀸, 야 저 새끼가 너 우습대. 넌 배우도 아니래. 그러니까 안소니 퀸이 열을 받았는데 그 자파타 역할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 자파타랑 다른 그 혁명 지도자가 사이가 안 좋은데 둘이서 친하면 그게 어렵지.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했대요. 맷 데이먼은 따로 캠프에 보내고 나머지 8명을 같은 캠프에 보내서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죠. 그러니까 맷 데이먼을 보니까 더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그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또 하나,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1998년 영화인데 필름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옛날 영화처럼 만들려고. 1945년처럼 만들어 의도적으로 필름에서 그 촬영 감독한테 스필버그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상한 그 필름을 써서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주겠는데 이번에 비상선언도 약간 그런 걸 했대요. 화면이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랬던데 그게 성공인지 모르겠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돈도 엄청 들였습니다. 근데 하여튼 처음에 한 20분인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오하마 비치에 내리는 작전을 그 이제 미국의 퇴역 군인들이 몰려서 봤는데 반수 이상은 나왔대요 중간에.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기억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그러니까 예비군 중에 심리 상담 원하는 사람 따로 그 코너를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리얼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장면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리얼해요. 그걸 본 군인들이 정말 그 트라우마가 받아서 그 심리 상담소를 따로 운영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정말 엄청나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비평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그거죠. 아주 반전 영화죠.
그 도대체 그 오하마 비치에 내린 미군 병사들이 왜 죽어갔느냐. 또 두 번째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그 8명 사이에 그런 갈등도 일어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그쵸. 죽었을지도 모르는 놈을 가서 잡아 구해요. 그러니 명령이니까. 근데 마지막 부분은 저는 좀 반대했어요. 사실 좀 별로예요. 그 전투 장면이나 그거는 좀 그랬어요. 사실. 그건 이제 미군의 뭐 그런 걸 해서 마지막 장면은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전쟁 영화. 그래서 이제 그 요새는 뭐 그런 걸 많이 워낙 투표를 많이 하니까 1, 2, 3등 투표하는데 전쟁 영화 중에서는 최고 전쟁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건 다른 무엇보다 처음에 20분인가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그 리얼한 묘사. 그 두 번째는 전쟁의 의미가 과연 뭐냐? 에?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게 맞느냐? 그 8명을 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그 여기 중간 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네, 네. 독일군이 기총 그 기관총이 매복해서 그거 가다가 애매한 사람이 죽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독일군 포를 풀어줬다가 그 사람한테 결국 죽죠.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 전투씬 때문에 좀 그런 게 싫었지만 과연 전쟁이 왜 하느냐? 이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기존의 전쟁 영화, 기존의 전쟁 영화는 되게 그렇잖아요. 미국군이 정의의 사도답게 독일군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전쟁의 참혹함, 그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뭐냐? 그런 면에서 정말 상업적으로나 저 작품 그 평가적으로나 크게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그 미국에서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화가 뭐냐? 여기서 최고의 전쟁 영화를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물론 뒷부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엇갈리고 이 영화도 나름대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스필버그의 어떤 그 실력, 스필버그 그전에 오락 영화나 이런 것만 잘하는 영화인데 신들러 리스트랑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서 정말 그 어떤 사회 문제나 전쟁 문제 이런 거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성기영의 오프닝